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알아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영토 전쟁 중에서 고트족과 펼친 고트 전쟁에 대해서 위키백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 전쟁을 한국어로 보면 535년부터 동고트족과 동로마 제국이 싸웠다라고 이렇게 어이없게 조금 나오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적 번역기가 있으니까요. 이제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 전쟁은 535년부터 554년까지 이탈리아 반도와 달마시아 이쪽입니다. 그리고 사르데냐는 지금 여기 범례에 가려져 있는데요. 요쯤 되고요. 시칠리아 그리고 코르시카에서 벌어진 비잔틴 제국과 동고트 왕국 사이에서 펼쳐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로마 제국에 맞선 수많은 고트 전쟁 중에 마지막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야만족의 침략에 빼앗긴 서로마 제국의 속주를 되찾으려는 야망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고트 왕국을 세운 테오도리크 대왕이 526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527년에 동로마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테오도리크 대왕이 죽은 후로부터 10년도 채 안 돼서 양측의 전쟁이 발발한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 전쟁은 로마가 아프리카를 탈환한 이후에 일어났다. 일반적으로는 이 전쟁을 두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535년부터 540년 동고트족의 수도 라벤나가 함락되는 시기까지 여기입니다. 라벤나 동고트의 수도였고요. 여기가 함락되는 게 540년이어서 535년부터 540년까지를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이후에 541년부터 553년까지 토틸라, 새롭게 동고트의 왕으로 등극하는 토틸라가 이끄는 고트족 부흥운동이 전개되었고 요 이후에 550년대부터는 로마의 장군 나레세스가 파견이 되어가지고 이 부흥운동을 진압하면서 맨 마지막에 몬스 락타리우스 전투 553년에 펼쳐진 전투에서 동고트족이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러프하게 보면 고트 전쟁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도를 보면요. 독일어 지도인데요. 여기가 동고트 왕국이고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크로아티아 이쪽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이 프랑크 왕국이 있고요. 여기 끝에 살짝 보이는 게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이 동쪽으로는 넓게 크게 있겠죠. 그리고 게피드족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다음으로 범례를 보면 라벤나 이게 동고트 왕국의 수도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 여기가 동로마 제국이 1차로 첫 번째 단계에서 침략이 아니죠. 이제 공격해 나간 진격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동고트족의 역습을 보여주는 그런 화살표고요. 파란색은 중간에 프랑크족이 한번 끼어들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게 파란색이고 마지막에 붉은색 요거는 두 번째 단계에서 동로마 제국이 진격한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칼로 표시된 X자 여기가 주요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고요. 552년에 그러니까 타딘의 전투가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토틸라가 사망하는 전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 몬스 락타리우스 전투가 553년에 여기 나폴리 근처에서 벌어져서 여기서 동고트족이 패배하면서 최종 멸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숫자는 여기가 만약에 붉은색 계통으로 적혀져 있으면 동로마가 승리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적혀 있으면 동고트가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써 있으니까 프랑크족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대략 보면요. 먼저 535년에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먼저 이쪽 시칠리아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535년에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육로를 통해서는 문두스 장군이 게르만족 출신인데요. 문두스 장군이 살로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현재의 크로아티아의 솔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둘 다 빨간색 계통으로 써 있으니까 로마가 이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여기 이 육로 쪽에서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전투에서 몬두스 장군이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가 일시적으로 후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쳐들어와서 재탈환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 535년에 동로마가 여기를 정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36년에 동로마 군대 벨리사리우스가 드디어 이제 레기움 이탈리아 최남단으로 해서 들어가서 같은 해 536년에 나폴리를 정복하고 역시 같은 해인 536년에 로마까지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38년에 어디로 가냐? 아르미눔, 현재 리미니입니다.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540년에 라벤나를 결국에 함락했다. 그래서 이렇게 진군한 내용이 1차 단계, 여기까지 라벤나 함락까지가 고트 전쟁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다음 밑에 있는 지도인데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 first phase라고 돼 있죠. 535년부터 540년까지.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해서 시라쿠사로 시실리의 시라쿠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문두스 장군이 살로나로 와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일어나서 맨 마지막에 17번으로 라벤나가 함락되는 데까지 여기에 첫 번째 단계에 설명하고 있는 보다 상세 버전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쭉 써 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보니까요. 일단 넘기고요. 다시 올라가서요.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보면요. 그 라벤나가 함락당한 뒤에 토틸라라는 인물이 이 라벤나에서 동고트족의 새로운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동안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냐 하면 543년에 나폴리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왜 나폴리냐?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동로마 해상보급로의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확보하면 이쪽 바다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544년에 히드룬툼, 현재의 오트란토입니다. 여기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점령을 하는 것이죠. 여기를 점령하면 요 아드리아 해로 들어오는 이제 배들을 함선을 다 막아낼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제어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보급로가 차단이 되니까 로마를 546년에 공격할 수 있었던 거고요. 549년에 또 다시 한번 로마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위태로워지니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이제 믿음직한 장군이죠. 나르세스. 이 사람은 환관이었습니다. 환관인데 장군이었죠. 그래서 나르세스를 파견을 해서 551년에 이쪽으로 이탈리아 육로로 이렇게 넘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육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해로를 나폴리나 여기 544년에 히드룬툼이나 모두 동고트족이 장악하고 있어서 만약에 해로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위험했죠. 오다가 바로 격침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로를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육로로 해서 나르세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52년에 타린의 전투에서 여기서 토틸라가 이제 나르세스에게 무너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듬해인 553년에 몬스 락타리우스 전투에서 동고트의 그 다음에 새로 선출된 왕이 있었습니다. 테이아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도 나르세스에게 무너지면서 동고트족이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고트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쭉쭉 내리면 여기 테오도리크 대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1차 비잔틴 원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다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고요. 로마의 이제 성벽 모습, 그리고 여기는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모습이고요. 나르세스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중간에 프랑크족의 침략이 있었고요. 이제 라벤나가 함락되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541년부터 고트족이 부흥운동을 펼쳐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트족 병사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 초기에 고트족이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토틸라가 피렌체 성벽을 허무는 모습이다. 그 그림이다. 이런 거고요. 남부 이탈리아까지 점령을 했었던 거죠. 토틸라가. 그러다가 비잔티움이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나르세스를 파견해가지고 동고트족이 완벽하게 멸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게 527년에서 사망한 게 56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재위 기간에 이렇게 동로마에서 확장된 영토를 보여주는 겁니다. 북아프리카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크로아티아 그리고 히스파니아 일부까지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이제 10년 후인 575년에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만 비잔티움의 영토가 됩니다. 뭐 로마나 이렇게 라벤나 일부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게르만족, 이제 랑고바르디에게 넘겨줬다, 게르만족에게 먹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고트 전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